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왕위 쟁탈전 중 하나로 기록된 계유정난. 과연 이 엄청난 사건은 수양대군이라는 한 인물의 단순한 권력욕에서만 비롯된 것일까요? 아니면 그 이면에 조선이라는 국가가 건국 초부터 품고 있던 권력 구조의 불안정성과 시대적 혼란이 복합적으로 얽혀 만들어낸 필연적인 비극이었을까요? 오늘 저희는 역사책에 익숙하게 새겨진 수양대군의 쿠데타라는 표면적인 사실을 넘어 그 비극의 거대한 서막이 어떻게 펼쳐졌는지 마치 한 편의 스릴 넘치는 추리소설을 파헤치듯 심층적으로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권력의 속성과 인간의 욕망이 어떻게 뒤얽히며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드라마가 될 것입니다. 모든 격동의 시작은 늘 그렇듯 권력의 최정점에서부터 출발하죠. 조선의 태평성대를 이끌었던 위대한 성군 세종대왕께서 1450년 지병으로 인해 기나긴 병상 끝에 눈을 감으셨을 때 온 백성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의 그림자 아래 왕실과 조정에는 이미 심상치 않은 불안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죠. 위대한 군주의 빈자리는 그 자체로 거대한 공백이었고 뒤이어 즉위한 문종은 안타깝게도 병약한 몸으로 제2 2년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재위 기간 내내 병마와 싸우며 국정을 돌봤던 문종의 쓸쓸한 어진은 당시 왕실의 위태로운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듯하여 보는 이의 마음을 더욱 아리게 합니다. 이렇게 연이어 두 왕이 세상을 떠나면서 조선의 최고 권력은 급격히 약화되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특히 문종의 갑작스러운 승하는 당시 겨우 12살이었던 어린 단종을 용상에 앉게 했죠. 정치를 논하고 국정을 이끌기에는 너무나도 어리고 미숙한 나이였습니다. 이처럼 불안정한 왕권은 조정의 대신들에게 실로 막중한 책임감을 지웠습니다. 문종은 죽기 전 김종서와 황보인 등 자신이 가장 신뢰하던 대신들에게 어린 단종을 잘 보필해달라는 고명을 남겼습니다. 이는 이들에게 단종의 보호자이자 혼란스러운 시국을 안정시킬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라는 강력한 명분을 부여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병약한 왕이 남긴 마지막 당부였기에 고명 대신들의 권한은 명실상부 막강해질 수밖에 없었죠. 그들의 손에 국가의 명운이 달려 있었던 셈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명 대신들의 권력 집중은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린 왕을 보필한다는 명분 아래 김종서와 황보인 등 대신들을 중심으로 한 신권 세력은 조정의 실권을 강력하게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결정은 곧 국가 정책의 방향이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왕실의 종친들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함께 불만을 안겨주었을 겁니다. 특히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이자 문종의 동생인 수양대군, 그리고 셋째 아들인 안평대군 등 왕실의 핵심 종친들은 자신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왕실 내부의 영향력과 권위가 대신들에게 집중되는 상황을 그저 좌시할 수만은 없었을 테죠. 왕실의 어른으로서 어린 조카를 돕고자 했던 마음과 점차 자신들을 견제하는 듯한 대신들의 움직임 사이에서 복잡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을 겁니다. 궁궐안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고명 대신들은 오직 어린 왕을 앞세워 국정을 안정시키려 했었지만 그들의 권력 행사는 자치왕실의 정통성과 권위를 위협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었죠. 반면 수양대군과 안평대군을 비롯한 종친 세력은 자신들이야말로 왕실의 정통성을 수호하고 혼란스러운 시국을 바로잡을 수 있는 진정한 주역이라고 확신했을 겁니다. 서로 다른 목적과 명분, 그리고 감춰진 야망들이 뒤섞이며 조선의 권력 균형은 미묘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신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의논하는 그 순간에도 어쩌면 수양대군은 멀리서 그들의 움직임을 예리하게 주시하며 다음 수를 계산하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궁궐의 복도를 스쳐 지나가는 인물들의 눈빛 속에는 이미 은밀한 경계와 짙은 불만이 서려 있었을 테니까요. 궁궐의 복도를 스쳐 지나가는 인물들의 눈빛 속에는 이미 은밀한 경계와 짙은 불만이 서려 있었을 테니까요. 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와 시대적 상황은 조선을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서서히 그러나 걷잡을 수 없이 밀어넣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혼란의 한가운데서
한 인물이 서서히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바로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이자 문종의 동생인 수양대군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왕의 동생이라는 혈통적 배경을 넘어 당대 누구보다 뛰어난 역량을 갖춘 인물로 평가받았죠. 병법과 정치서적을 깊이 탐독하며 학문적 소양을 쌓는 것은 물론 활과 검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무예 실력까지 겸비하여 문무를 겸비한 군주의 자질을 지녔다는 평을 들었으니까요. 수양대군은 어린 조카 단종이 위태로운 왕좌에 앉아있고 강력한 고명 대신들이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당시 조선이 처한 불안정한 현실을 냉철하게 분석했죠. 왕권은 약해졌고 신권은 비대해졌으며 자칫 국가의 기틀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을 겁니다. 이러한 인식은 그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야망과 맞물려 자신만이 이 혼란을 수습하고 왕실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다는 확신으로 이어졌습니다. 그에게는 왕실의 정통성을 수호하고 어린 왕을 대신하여 나라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강력한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단순한 권력욕이 아니라 국가를 위한 대의라는 포장 아래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했던 것이죠. 그의 주변으로는 이러한 뜻에 동참할 인재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돋보이는 인물들이 바로 한명회와 권람 같은 책사들이었습니다. 한명회는 당시 변방의 말단 관리였지만 뛰어난 식견과 비범한 통찰력을 지닌 전략가였죠. 그는 수양대군의 비범함을 일찌감치 간파하고 그에게서 새로운 시대의 주역을 보았을 겁니다. 권람 역시 학문적 깊이와 더불어 남다른 결단력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이들은 수양대군이 가진 잠재력을 알아보고 그를 중심으로 새로운 세상을 열고자 하는 열망을 품었던 것이죠. 이들은 수양대군과 함께 밤늦도록 밀실에 모여 앉아 병서와 정치서적을 펼쳐놓고 격변하는 정세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때로는 궁궐의 지도를 앞에 두고 다가올 미래를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도 했을 겁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확고한 결심과 함께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바꾸고자 하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을 겁니다. 수양대군의 강렬한 시선은 멀리 있는 대신들의 움직임을 예리하게 꿰뚫어보며 다음 수를 계산하고 있었을 테죠. 이처럼 왕실의 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수양대군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점차 그 모습을 갖춰가고 그들의 움직임이 구체화될수록 궁궐 안의 긴장감은 더욱 높아져만 갔습니다. 어린 왕 단종을 보좌하는 고명 대신들 역시 이러한 변화를 감지하지 못했을 리 없었겠죠. 그들은 수양대군 세력의 등장이 자신들의 권력은 물론 어렵게 지켜온 조정의 안정까지 위협할 수 있음을 직감했을 겁니다. 서로 다른 목적과 명분, 그리고 감춰진 야망들이 거대한 충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상황, 조선의 운명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경랑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대결의 서막이 서서히 오르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듯 수양대군 세력은 단순히 권력을 탐하는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린 단종이 왕위를 잇는다는 명분 뒤에 숨겨진 뿌리째 흔들리는 조선의 현실을 직시했던 것이죠. 세종대왕께서 이룩하신 위대한 조선은 문종의 짧은 재위와 어린 단종의 즉위로 인해 마치 거친 풍랑을 만난 작은 배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은 바로 이러한 국가적 위기를 왕실의 안정이라는 대의 명분으로 능숙하게 포장하며 자신의 움직임에 강력한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사사로운 야망 때문이 아니라 혼란에 빠진 나라를 구하고 왕실의 권위를 다시 세우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널리 알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는 타고난 리더십과 남다른 역량을 갖춘 인물이었으니 단순히 병서 탐독에만 몰두하는 학자가 아니었죠. 넓은 마당에서 활시위를 당겨 관역을 꿰뚫고 거친 들판을 말을 타고 달리며 무예를 연마하는 데도 능숙했습니다. 이러한 강인함과 망설임 없는 결단력은 격변하는 시대를 헤쳐나갈 강력한 지도자를 갈망하던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위태로운 왕권을 바로잡고 흔들리는 조정을 안정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그를 주목하며 기꺼이 자신들의 미래를 걸었던 것이죠. 그의 비범한 카리스마는 한명회, 권람과 같은 당대의 뛰어난 책사들을 마치 자석처럼 끌어들이는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 명에는 기회를 포착하는 탁월한 안목과 냉철한 판단력을 겸비한 인물로 수양대군의 가장 중요한 참모 중 한 명으로 단숨에 떠올랐습니다. 그는 마치 바둑판 위의 수를 읽듯 복잡한 정세를 꿰뚫어보고 수양대군에게 가장 효율적이고 대담한 전략을 제시하며 그의 야망의 날개를 달아주었죠. 권람 또한 해박한 지식과 뛰어난 언변으로 수양대군의 명분을 더욱 굳건히 다지고 반대 세력의 논리를 무력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조언자를 넘어 수양대군의 거대한 계획을 현실로 만들어낼 핵심 브레인 집단이었던 셈입니다. 이들 외에도 여러 분야의 인재들이 수양대군의 주변으로 구름처럼 모여들며 그의 세력은 마치 거대한 폭풍 전야의 먹구름처럼 빠르고 끈질기게 응집되어 갔습니다. 수양대군과 그의 책사들은 밤낮으로 머리를 맞대고 궁궐 안팎의 모든 상황을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듯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고명 대신들의 동향과 그들의 사소한 움직임, 각 대신 세력의 미묘한 이합집산, 심지어 궁녀와 환관들의 은밀한 정보까지도 그들의 촘촘한 정보망을 피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들은 단순한 충동적인 권력 찬탈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되고 단계별로 준비된 정치적 행보를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마치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짜인 계획 속에서 어린 단종을 둘러싼 권력 구도는 더욱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왕권의 급격한 약화, 고명 대신들에게 집중된 비대한 권력, 그리고 이에 맞서 왕실의 안정이라는 대의명분을 내세워 세력을 결집한 수양대군이라는 세 가지 거대한 흐름은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하나의 충돌 지점으로 빠르게 수렴되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이해관계와 감춰진 야망, 그리고 시대적 명분들이 마치 마른 장작더미에 불꽃이 튀기듯 거대한 폭발을 향해 치닫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조선의 궁궐을 뒤덮기 시작한 것이죠. 한 젊은 왕과 그를 둘러싼 수많은 인물들은 이제 거대한 역사의 운명이라는 소용돌이 속으로 거침없이 휘말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역사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문턱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갈등이 폭발하기 직전에 섬뜩한 긴장감이 궁궐의 모든 공간을 짓누르고 있었죠. 왕권의 급격한 약화, 나아가 고명 대신들에게 비대하게 집중된 권력의 그림자, 그리고 이에 맞서 왕실의 안정이라는 대의명분을 내세워 자신의 세력을 끈질기게 모아온 수양대군. 이 세 가지 거대한 흐름은 마치 거대한 강물처럼 서로 다른 방향에서 경류를 이루며 흘러오다가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하나의 거대한 충돌 지점으로 맹렬히 수렴되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은밀한 이해관계와 뜨거운 야망, 혼란 속 시대적 명분들이 마치 마른 장작더미에 불꽃이 튀기듯 거대한 폭발을 향해 치닫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조선의 궁궐을 섬뜩하게 뒤덮기 시작한 것이죠. 한 젊은 왕과 그를 둘러싼 수많은 인물들은 이제 거대한 역사의 운명이라는 것을 알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거침없이 휘말려 들어가고 있었으니 조선의 역사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문턱에 서 있었던 겁니다. 결국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왕위 쟁탈전 중 하나로 기록될 계유정난은 단순히 수양대군 개인의 깊은 야망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여러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세종대왕과 문종의 연이은 승하로 인해 급격히 불안정해진 왕실의 기강과 구심점 상실, 그리고 어린 단종이 즉위하면서 발생한 최고 권력의 공백이라는 시대적 배경이 마치 거대한 무대처럼 깔려 있었죠. 단종을 굳건히 보좌하던 고명 대신들의 강력한 신권, 그리고 그 권력 집중을 경계하던 왕실 종친들의 잠재된 불만. 이로 인해 왕실 내부의 미묘한 권력 균형이 깨지며 빚어진 깊은 갈등이 마치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히고 설켰습니다.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모든 인물들의 선택과 외부 상황이 절묘하게 맞물려 거대한 파국을 향해 숨가쁘게 치닫고 있었던 것이죠. 수양대군은 이러한 혼란스러운 정세 속에서 왕실의 안정이라는 대의명분을 내세워 자신의 세력을 더욱 단단히 결집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단순히 왕좌를 탐한 개인적인 욕망을 넘어 흔들리는 조선의 미래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일종의 강렬한 사명감마저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뛰어난 통솔력과 강력한 리더십은 한 명의 권람 같은 당대의 빼어난 책사들을 마치 자석처럼 끌어모으기에 충분했고, 그들은 수양대군의 야망을 현실로 만들 치밀한 계획을 밤낮으로 세웠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어린 왕 단종의 위태로운 용상과 고명 대신들의 지나친 권력이 마치 조선이라는 국가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위협처럼 비쳤을 겁니다. 이처럼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계유정난은 단순히 권력을 쟁취하려는 우발적인 쿠데타를 넘어 조선 초기 정치 구조의 불안정성과 권력투쟁이 필연적인 결과로 태동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복잡다단한 역사적 흐름 속에서 마치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듯 한 젊은 왕과 그를 둘러싼 인물들이 거대한 비극의 소용돌이 속으로 속절없이 밀려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죠. 각자의 이해관계와 시대적 상황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그 누구도 쉽게 벗어날 수 없는 비극적인 결말을 향해 걷잡을 수 없이 달려갔던 것이죠. 역사는 때때로 한 개인의 굳건한 의지보다는 시대의 거대한 흐름과 구조적인 모순 속에서 필연적인 사건들을 만들어내곤 합니다. 계유정난이야말로 그러한 역사의 엄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해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처럼 조선 왕조 초기 왕권의 취약성과 신권의 충돌, 복잡하게 얽힌 인물들의 이해관계가 만들어낸 비극의 서막을 다각도로 파헤쳐본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안겨줍니다. 이는 단지 과거의 사건을 넘어 시대를 관통하는 권력의 속성과 인간의 욕망, 그리고 불안정한 시대가 어떻게 거대한 비극을 초래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한 개인의 선택과 시대의 거대한 흐름이 어떻게 맞물려 예측 불가능한 거대한 사건을 만들어내는지 성찰하게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계유정난의 배경은 단순한 선악구도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인간 드라마이자 시대를 비추는 거울로서 권력의 본질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었죠. 우리는 오늘 수양대군의 단순한 야심 너머에 숨겨진 조선이라는 국가가 품고 있던 더 깊은 문제들을 함께 탐구해 보았습니다. 한 시대를 뒤흔들었던 비극의 서막을 통해 역사의 복잡한 진실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